제가 나간 곳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고릴 어린이집은 고덕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서 2015년 4월 1일자로 이전 개원한 곳이었습니다. 근처에 고덕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주 큰 규모로 확장 신축 개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82년에 인가된 보육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어린이집으로서 정원은 137명이나 되었습니다. 국공립에 해당되며 위탁체로 사회복지법인 중흥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총 4층 건물로서 보육실, 유의실, 조리실, 원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어린이집 건물 옆이 바로 까치 걸린 공원이 있어서 바깥놀이와 자연놀이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실습한 반은 만 1세 햇살반으로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비도 5대5로 아주 좋았습니다. 약간의 행동 발달이 늦은 원아가 한 명 있었지만 훌륭하신 지도 선생님 지도 아래 친구들은 서로 도우며 배려하며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린이집 근처가 공무원 아파트라 몇몇의 원아들은 부부나 부모끼리 같은 회사라 종이반 활동을 하면 늦은 시간인데도 그 이후 시간까지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서 서로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육아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교사 경험도 충분한 분들이셔서 문제 해결에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환경활동가여서 바깥놀이 시간에 까치 걸린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면 풀 한 폭이 마른 낙엽 등을 보면서도 자세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제 자신이 그 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깥놀이에서 제일 기억 남았던 건 참나무 아래에서 장수풍뎅이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죽은 것이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덕분에 원아들은 겁내지 않고 만지며 탐색할 수 있어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밥 먹기에 엄청 열심히 용주, 분홍색 드레스를 한 달 내내 입었던 지윤이, 낮잠 시간대에 잠들기 꽤나 힘들어했던 나윤이,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던 욕심쟁이 미나, 감기가 심해 자주 결석하던 수연이, 공룡 박사 혜승이, 할머니쟁이 진우, 하얀 얼굴 왕자 바름이, 음악만 나오면 신나게 춤추던 유정이, 화나면 소리를 빽 지르던 시우, 모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고일 어린이집에서 이제 실습을 마치고 조금 힘든 점은 심적이나 마음적으로가 아니라 신체가 크다 보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손을 자주 씻고 간식과 식사를 할 때면 다 구부정한 자세나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좀 통증이 있어서 힘들었다는 그거 외에는 별 어려움 없이 실습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습을 통해서 저에게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도 잘 지키는 편이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서 이 실습하는 동안에는 계속 실습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 주라도 출근하라고 한다면 바로 출근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많이 얻은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학번이고요. 좀 편입을 해서 공부학번인데요. 그동안 애를 둘 낳아서 조금 복학하고 이러면서 좀 졸업이 늦어졌고요. 지금 아동가족상담학과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실습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죄송합니다. 한줄 알았어요. 네, 제 이름은 오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실습은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해서, 네. 생생하게 기억나는 네, 4주간이었고요. 제가 실습을 했던 곳은 제가 노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좀 근처로 알아보다가 도봉구에 위치한 창문 어린이집이라고요. 국공립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여기는 1993년 5월에 개원해서 다 국공립 중 좀 오래된 곳이 많은데 여기도 오래된 곳으로 여기는 주택가에 위치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설계된 곳인데 1, 2층으로 돼 있고 3층이 옥상으로 돼 있는데 옥상은 이제 텃밭이랑 놀이터 시설로 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총 11분이 종사하고 계시고요. 제가 실습했던 아이들은 제일 형님반, 만 5세, 만 7세 아이들이었고요. 총 여자아이가 9명, 남자아이가 8명이었고요. 총 17명의 아이들과 4주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선 했던 일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등원에서 아이들 등원 맞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선택놀이 할 때 같이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옆에서 관찰해주며 또 그날의 컨디션이 어떤지 좀 확인하고 아이들이 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얘기도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자유선택놀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대집단 활동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그 시간에는 저희 반에도 조금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남자아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해서 옆에서 같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집중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배식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도와드리면서 또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했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제 양치를 이 아이들은 직접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양치질 할 때 치약을 많이 쓴다고 선생님이 꼭 저한테 애들을 나눠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하고 식사 후에 그 양치컵도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런 씻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예, 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상 집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또 매일 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자유선택 놀이 시간이 있는 날에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수업이 있는 날도 있었는데요. 자유선택 놀이 시간이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좀 수업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도와서 교구 만들기나 알림장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이 있는 요일은 교실 청소를 그날은 좀 일찍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는 매일 했는데 그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 청소와 더불어 이제 변기 청소를 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희 아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이 없는 날에는 아이들 수업 보조하고 미술 수업이나 제작 수업 시는 담임 선생님과 파트를 나눠서 같이 지도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담임 선생님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습 후 느낀 점은 막연한가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정말 그 어린이집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쉴 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낀 점은 아이들이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모습들을 배우고 규칙을 배워가는 모습들이 대견하고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냥 하고 싶다고 이 보육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이나 미술 영역 그리고 음악 영역 다양하게 있지만 또 컴퓨터 영역까지 요즘은 서류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준비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아이 둘이 좀 어린 아이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낯설거나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하게 된다면 정말 이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교사가 되어서 훗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가족 상담학과고요. 이름은 노예림이라고 하고요. 제가 실습했던 어린이집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곳이었어요. 친정집이 그쪽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앞에 두 분하고는 좀 다르게 짧게 할게요. 두 분하고는 다르게 실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못 모르고 시작하고 이 공부도 저희 큰아이가 약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놀이치료를 한 1년 하다가 제가 공부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습까지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보육교사보다는 약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상담 쪽이 더 제가 끌리고 편하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좋은 경험이었지만 보육교사보다는 제 목적은 이제 공부를 기회가 된다면 더 해서 대학원에 갈 수 있다면 상담 쪽을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학년 사회복지학과 양은혜입니다. 저는 나건브레인 어린이집에서 1월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소란스러운 곳에 잘 적응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짐작으로. 그래서 저는 또 직업상 또 특수학교라 또 조용해요. 언어장애 아이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그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적응할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전 만 2세를 아이들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냥 순수함에 푹 빠졌어요. 그냥 한 달 내내 즐겁게 지냈어요. 그냥. 저는 거기서 주로 하는, 보통 교사들 다 하는 거지만 학습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식사지도, 위생지도, 그리고 저는 특히 상호작용 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이들 일하기하는 거, 관찰을 주로 많이 했죠.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끝난 이후로 또 사회복지 실습을 했거든요. 연달아서. 근데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 현장이 센터였어요. 지하가족 센터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도달이 안 되면은 폭력적으로 행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잦은 퇴소까지 하셨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0세에서 6세까지의 그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의 역할이 크구나. 지도교사의 말대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깨달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느낀 점이 뭐냐면,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은 점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2층이 있거든요. 교회 강당을 사용하더라고요. 체육할 때는. 근데 그 강당을 그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이용해서. 근데 그 계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고 난간도 사이사이 너무 벌어져 있고요. 근데 그 교회 사람이 가는 곳을 그러니까 일반인들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곳을 아이들은 맨발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맨발로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고요. 근데 지도교사의 배울 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스스로 뭐든지 다 스스로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옷도 겨울 옷은 외투 걸기 힘들잖아요. 외투로 옷걸이 걸어서 옷장에다 넣고 가방도 제자리에 놓고 이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까지 못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 많이 깨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가족 상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름은 현정희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어서 보육 실습하는데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두려움과는 조금 더 다른 한 차원의 두려움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보육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을 알아봤고요. 이제 처음에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한 후에 직접 찾아가서 원장님을 뵙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시력이 불편하다라는 상담을 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고 보육을 하게 됐는데, 제가 했던 곳은 이화여대 안에 있는 이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대 복지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었고요. 제가 실습했던 반은 만 4세, 5세, 그러니까 6, 7세 반 통합반이었어요. 2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남자아이 10명, 여자아이 10명 이렇게 있는 반에서 네, 실습을 했습니다. 저희 교실에는 지도 선생님이 계셨고, 그 외에 누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보조해주시는 선생님이 중간에 오셔서 한 분 더 계셨고, 또 오후 타임에 잠깐 와주시는 이야기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분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었고요. 저는 4주 동안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첫날 이제 8시 반에 항상 등원을 하라고 하셔서 8시 반에 등원을 해서 기간 청소하는 일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복도 청소도 같이 하고 또 교실 청소부터 하는 그런 일을 했고, 아이들 등원 맞이하고 또 이렇게 자유 선택 놀이 시간, 대집단 활동, 특별 활동 시간에도,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다 같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은 제가 이제 한 아이들과 이렇게 몇 명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교실을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한 영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더라도 전체적 교실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한 아이와 있으면 그 아이와 빠져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받았던 지적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할 수 있고, 또 이모, 삼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놀아주는 것, 보육과 함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어서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친구들의 놀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의 모습과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대면해서 좀 비추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실에도 약간 학습장애와 지적장애가 함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좀 저는 집중을 많이 해서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이렇게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이 굉장히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한 개인 아동들의 특성이나 좀 자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규칙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고, 제가 실습했던 기간이 3월 14일에서 4월 8일까지였는데, 그때가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과 또 규칙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고지되고 인지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인지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실습에 대한 두려움, 또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습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어린이집에 다시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도 가능한지를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알차고 힘들었고 그렇지만 보람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동복지학을 복수전공한 임효실이라고 해요. 실습은 아는 분이 소개로 했는데요. 좀 원장님이 성격이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또 거기서 어린이집인데요. 저는 만 0세 영아들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영아 보육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제가 초보니까는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고 워낙 일정이 바빴습니다. 거기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5분도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주로 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들은 또 기저귀를 또 갈고 또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영화들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돌아다녀야 했어요. 돌아다니고 했고, 또 영화의 또 같은 영역에서 또 영역별로 지도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청소, 식사 마련,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과는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원장 선생님이 또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저뿐만이 아니고 교사분들에게도 재촉을 하셨어요. 가만히 좀 보고 있으면은 다 알아서 하는 일을 갖다가 다 재촉을 해가지고 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언제 가나 생각해가지고 그냥 고민에 쌓였었는데 어떻게 마쳤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일과가 너무 촉박돼가지고요. 좀 실습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영화에 대한 영화들이 참으로 천진난만하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도 느꼈고요. 또 원장님께서 너무 재촉을 하시고, 원장님이 또 개인적인 이기심도 약간 보여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주라고 하고 지금 4학년 재학 중이에요. 제가 보육 실습 시작할 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어떻게 아는 분 소개로 위례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가게 됐는데요. 0세부터 2세까지밖에 없는 좀 작은 데인데 0세반을 맡게 됐는데 남자아이 2명하고 여자아이 4명이 있는 교실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름이랑 교구 위치, 실습 기간, 분위기 뭐 그런 거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애들 돌보기보다는 선생님들 눈치 먼저 보고 비위 맞추느라고 좀 정신이 많이 없었고요. 애들도 너무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지 좀 울기도 하고 막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친근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비교적 좀 나이 먹은 아이들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애를 낳아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아서 좀 기저귀를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유식을 먹일 때 뭐 온도
뭐 애들한테 안전하게 모든 거를 할 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돼서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저의 작은 행동 하나로 애들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도 있어서 되게 그런 쪽에서 조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되게 쿨하셔서 청소를 하지 말라고, 너무 배우러 왔지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서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내면서 끝나가면서 실습으로 인해서 애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고요. 재미도 있었고 뭐 더 많이 경험을 해야지 좀 내가 더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가족상담학과 4학년 윤윤자입니다. 실습 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실습하였습니다. 실습 기간은요, 자양동에 위치한 사임당 어린이집이었고 2001년에 개원하였으며 새싹반, 풀잎반, 꽃잎반, 들꽃반으로 연령별로 나뉘어 있으며 영어 전문으로 원하는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27명이 있으며 교사는 원장님 포함 6명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습 내용은요. 저는 만 0세의 영어반을 배정받았고 원하는 3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교사 선생님의 교육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일지 쓰는 방법과 부분 수업과 전체 수업 참여를 위해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아들이 언제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아들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역별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또 항상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기저귀를 만져보고 갈아준다. 그리고 자주 안아주면서 스킨십을 해준다 등의 많은 내용의 실습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후 느낀 점은요. 처음에는 말 못하는 어린 아기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새롭기만 하던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분 수업을 통해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체 수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려서 말은 못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영아들도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영아들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금방금방 습득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몸만 영아지 어른들과 생각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방을 잘하는 영아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재미있게 4주간의 실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이영순입니다. 실습 기간은 옆에 있는 학원님과 같은 자영동에 위치한 사임당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4주 동안 그곳에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실습 기간 사임당 어린이집은 2001년에 개원하였는데 약 15, 16년 된 아주 안정되고 규모가 아주 크고 쾌적하고 환경이 아주 좋고 정말 원장님의 그 투철한 보육 철학과 교사 여기 옆에 선생님이 6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10명으로 뭐 주방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 등등 해가지고 10명으로 종사하는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주요 내용은 저는 영아반을 배정받았는데 송아인이라는 23개월 된 여아를 관찰하며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아반은 아이들이 6명이었고 교사 2명이었고 저희가 2명이 그곳에 투입이 되었는데 거의 1대1 아이들이 뭐 비 오고 춥고 이러면은 한두 명씩 결혼이 있어서 그러면은 거의 1대1 케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교구 재료를 만들고 환경 청소도 하고 교재 도구 창고 정리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수업을 둘째 주부터 한 번씩 부분 수업을 하게 하였으며 교구 재료를 직접 준비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부분 수업 3번, 전체 수업 1번 하는데 정말로 아이들과 이렇게 직접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 체질에 맞구나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실습을 느낀 점은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 부모들이 직장을 다녀야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놀이방에 보내야 하는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놀이방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 해도 그 사랑을 많이 못 베푼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4주 동안 수시로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많이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또 교사들 역할이 일지도 써야 되고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게 아이들만 이렇게 집중해서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시간들이 좀 선생님들 하는 역할이 많아서 그 케어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졌고 아이들이 이게 제가 받는 영아반은 8개월에서 23개월 정도 아이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수업 정말로 잘 따라 하더라고요. 눈높이도 잘 맞추고 심지어 손 유희까지도 이런 것도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하여튼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계속 자꾸 느낀 거는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계속 안타깝다고 느꼈고 정말로 재밌게 즐겁게 4주 동안 정말로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승혜입니다. 저는 실습기간이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실습을 했고요. 제가 실습했던 곳은 진주 어린이집이라고 아주 좀 작은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학우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첫 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들어갔던 반이 만 1세 반, 만 2세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 방이 작기도 하지만 그 방에 그 1세 반하고 2세 반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교구장을 가운데다 놓고서 분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관이 작으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갈 때는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할 거고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하구나. 그거에 조금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교구장을 가운데 놨다고 해도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넘어다니고 이러니까 통제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 반에 선생님이 2분 계셨고 제가 이제 실습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아이들 식사를 배식을 하다 보면 잠깐 밥 떠주는 사이에 식판을 막 뒤엎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다음날부터는 아주 배식하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놀이 시간에 잠깐 이쪽 봐주고 돌아서는 사이에 아이하고 제가 이렇게 걸리면서 제가 넘어져가지고 실습 한 2주차 못 됐을 때 발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실습을 끝까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양은혜 선생님도 그러고 현정이 우리 학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한테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미숙한 점을 좀 제가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아이들 키울 때처럼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선생님한테 혼나.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쓰는 단어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걸 좀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다문화 해도 이번에 어린이집 가서 정말 이렇게 다문화를 접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반 이상의 다문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베트남 이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모르는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아서 제일 문제점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게 언어 전달에서 언어가 확실히 우리 그냥 한국인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달랐다는 거에서 좀 많이 놀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천사같이 예쁜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귀여운 악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4학년 지선옥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실습을 하려고 구이 쪽에 가서 그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한 명뿐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하고 집이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간다고 말을 해놔서 거기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먼다는 이유로 저한테 청소나 이런 거 잘 안 시키더라고요. 출퇴근이 멀어서. 그리고 거기가 조금 오래된 곳이고 그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10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베테랑 그리고 10년 이상이 넘으신 분들이어서 베테랑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에서 배울 점도 많고 그러면서 저는 그나마 이제 친구 덕에 행운아처럼 어린이집 실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놀란 거는 요즘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그 저거 하는 게 폭력 때문에 근데 저도 그거를 실습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10시서부터 2시까지가 이게 엄마들한테 이게 나갈 수 있게끔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간은 무슨 감옥 같더라고. 무슨 말을 하거나 뭐 하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시간에 선생님한테 뭐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 자체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저거 하는데 그래도 영화 전담반이라서 그런지 순수한 면. 하는 거에서 그리고 열심히 제가 해서 그랬는지 이게 실습 끝나고 한 2-3달만 지나면 이게 자격증이 나오는 줄 알고 저한테 와달라고 콜이 오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린이집에 선생님을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졸업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리고 하면서에서 아이들한테서 순수하고 이런 면에서 해서 나한테서 제가 아이 그러니까 키웠을 때하고 또 다른 면에서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의 이렇게 경험이 아이들 보살피는 거에서 실습에서도 많은 도움이 돼서 그런지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재밌게 실습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부 4학년 고미양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기 앞에 현정희 학우님처럼 시력에 좀 장애가 있어서 제가 지금 40살인데요. 이제 저도 독립적이고 막 뭐랄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애기 유전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결혼을 거의 독신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2010년도 34세였나? 저희 남편이 와 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여기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기가 임신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사에 공부하면서 막 출산하고 뭐 아기 키우는 게 정말 생각만 보다는 몇만 배 더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사회복지 실습을 마치고 이제 또 보육 실습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더 긴 과정이고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딸이 둘이거든요. 5살, 3살인데 어머님이 또 적극적으로 맡아주셔가지고 어렵게 또 이제 시작을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중간에 또 포기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막 그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다행히 되게 또 밝으시고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많으신가 되게 긍정적이고 활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를 실습생으로 받아주신 거에 감사하고 부천에 있는 그 창작 어린이집이라고 민간 어린이집인데 원화수가 제가 갔을 때는 한 30명 조금 넘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60명 마감이 다 돼간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맨날 원아들 유치하러 나가신다고 자리에 잘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 남아 2명, 여아 2명 영아반을 보조 교사로 이렇게 맡았었는데 원장님이 털털하셔서 그런지 뭐 저를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만 남겨놓고 막 2분이서 예전에 일했던 뭐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도 있고 해서 법원도 막 갔다 오시고 저 막 그래서 또 여기 어린이집이 그 빌라 전체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고 또 배식 받으러 주방이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거를 들고 막 계단을 돌아서 내려오다가 막 국물도 없고 그래서 주방 선생님께 혼도 나고 또 좁으니까 그 화장실이나 또 그 지하 강당을 원래는 안 쓰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막 내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좀 지저분하다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좀 스스로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했는데 뭐 환절기 막 비슷하게 그렇게 와가지고 막 추웠다 더웠다 그런 막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중간에 진짜 막 감기가 낫지를 않아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도 맞고 네, 그렇게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4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시원섭섭하고 또 뭐 선생님들도 다 뭐 이렇게 가족적이고 다 또 힘든 점들은 그 중에 그 남자 아이 한 명이 그 다문화 부모님이 진짜 중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의사소통에서도 좀 그렇고 그 아이가 또 낯가림을 심하게 해서 4살 4개월 때부터 왔다고 했나? 그 선생님 말만 듣고 쫓아다니고 다른 선생님은 정말 낯가림 심해서 정말 기저귀도 제가 못 갈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뭐 이제 글로벌 시대고 이런 보육교사의 자질 면에서도 외국어나 이런 거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겠고 또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도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걸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교사들 그 처우 면에서도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더 막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또 교사 입장이 되어 보니까 상당히 또 힘든 과정이기도 하더라고요. 7시 반부터 뭐 한 아이가 뭐 9시 반에 데려가고 이러면 교대로 또 야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대체 인력 같은 것도 보충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또 많이 깨닫고 좀 더 공부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부로 해서 저희 사회복지학과하고 저희 아동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시작했는데요. 네. 한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아동복지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학과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아동복지학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조카도 있고 되게 관심도 생기고 해서 과목을 하나하나 제가 관심 있는 과목 하나씩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동복지학과 그 전공자와 같은 과목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에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동복지학만을 위해서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시작을 되게 좀 미약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솔직히 심지어 어떤 것도 몰랐냐면 저희는 사주나 그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모를 정도로 그냥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어떤 분은
이 실습을 위해서 회사를 포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포기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던 와중에 다행히 그래도 제가 좀 실습 기간이 좀 애매하게 했어요. 왜냐면 12월 말에 시작해서 1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왜냐면 걸쳐서 한 게 솔직히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셔갖고 사실은 연말에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마지막 순간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좀 약간 마음 졸이다가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서류도 잘못 작성해갖고 여기 계신 여기 학교 관계자분 도움을 통해서 겨우겨우 실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게 됐는데요. 제가 실습을 하게 된 곳은 한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고요.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가 지역적으로 아주 뭐 부촌이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좀 약간 그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이 많은 거를 뭐 대화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느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80한 보통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86명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담당한 학급은 만 2세로 남아가 12명, 여아가 11명에서 남녀 비율이 좀 비슷해서 아이들이 좀 어울리기 되게 좋았고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조카라든가 이렇게 뭐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아이들이 더 먼저 다가와서 솔직히 좀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예상보다 내가 다가서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움찔움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냥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훈육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보육을 해야 된다. 처음엔 그 말뜻이 내가 정식 교사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제가 2주, 3주간의 기간을 거쳐서 부분 수업하고 전일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왜 그러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하다못해 순서를 정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친구가 뭐 해요.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서로 이렇게 되게 요구사항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딱 저는 중간에 서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는지 자꾸 흔들려가지고 수업을 제 시간에 맞추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지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중심에 딱 서서 정확하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선생님이 서운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제 훈육도 잘못된 훈육을 하게 되면 정말 아이들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요. 또 팍 다가서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물론 늦게 다가서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근데 너무 빨리 다가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저만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적당하게 아이들하고 놀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걸 마련해줘야 하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좀 상황 대처가 좀 미흡했던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아직은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일단 단어, 선생님은 이라는 단어를 진짜 저 스스로도 많이 주입해야 되는 게 한 일주일, 2주, 거의 2주 이상 걸렸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들하고 대하는 것들은 제가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조카들이나 이런 아이들, 친구 아이들 이런 보면서, 나는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관계하고 선생님으로서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저희 실습은 솔직히 요즘에 사회 문제도 많잖아요.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이런 것도 많았는데요. 지난 활동을 저는 돌이켜 볼 때 좀 배운다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아주 컸지만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교사로서 좀 치우치지 않고 정말 생업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걸 다시금 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억에 가장 남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다가서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한테 내가 움찔했던 나의 기억,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담당 선생님이 저희를 좀 저희가 사이버라고 좀 약간 무시한다기보다는 약간 쉽게 그렇게 점수를 주려고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 게 교재를 만드는데요. 밤새서 교재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다가 바느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바느질 하셨죠. 다 부직포 바느질해서 막 가고 막 그래서 밤새서 그거 하고 거기 갔다가 제가 실수로 졸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졸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근데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가족 상담학과 윤정원입니다. 저는 실습 기간 선정하려고 전화를 돌렸는데, 여러 통을 돌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한 3통에서는 거절을 당했어요. 원래 실습생을 받을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4번째, 5번째 이 정도 됐을 때 실습생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또 해서 집 가까운 곳으로 해서 분당에 위치한 금강 어린이집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곳은 가정형 어린이집이어서 규모는 작은데 아이들이 이제 영유하다 보니까 집이랑 가장 유사한 형태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형 이 집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졌고, 또 아이들 집과 워낙에 또 가까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원이 또 되게 편하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은 이제 행복한 아이인데, 원장님이 이제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님 마음가짐이 편안해야 그 안정감이 애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잘 양육해 달라고 저한테 특별히 많이 부탁을 하셨고, 이제 가정형 같은 경우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 1세 반을 맡았는데, 만 1세 사랑반은 총 2반이었는데 한 반에 4명, 다른 반 5명, 그래서 9명, 만 2세 반 8명 이렇게 해서 총 인원은 17명 아이들이 있는 이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뚜렷한 보육 철학을 또 갖고 계시고 운영 방침을 또 강조하셔가지고 어린이집 내에서 다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염려를 하셔서 제가 하루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실습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주요 실습한 내용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지도교사 선생님을 보조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고, 미리 수업 자료를 준비해서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지도교사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정확히 본 후 제가 좀 응용해서 혼자 부분 수업이나 전체 수업을 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실습 교사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내용으로 수업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그 수업자들 활동 계획안을 작성해서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부합하다 하시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진행한 이제 수업 내용은 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거나 교구를 이용해서 색칠하고 오리는 미술 활동 영역을 좀 많이 했고, 소근육 발달을 위한 뭐 스티커 붙이기, 애들이 사실은 만 1세라 막 큰 활동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거,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뭐 역할놀이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영유하다 보니까 수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이제 기저귀 가는 거 등의 이제 위생 처리, 그리고 식사하면 애들이 다 흘리잖아요. 식사 보조, 양치 지도,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실습을 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가면 또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신 거 또 반성하면서 바꿔가면서 제가 많이 채워가는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실습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교사가 됐으면 실전에서 너무 많이 실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만 보고 우는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도 무서우면 제 무릎에 와서 바로 안기고 마음을 쉽게 여는 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함을 저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사실은 실습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보면서 이런 교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도교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문구점에서 재료 사서 교구도 작성해서 제작해서 교구장에 넣어두었더니 애들이 되게 즐겁게 갖고 놀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실습생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한 명의 교사로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보람찬 실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학과 4학년 남경희입니다. 저는 실습 기간 선정하면서 원래는 집 근처에 워낙 많은데 아파트 단지 아니라서 어린이집이 워낙 많은데 동네 아이들하고 같은 그런 어린이집에 하면 불편 더 안 좋을까봐 일부러 멀리 알아봤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몇 번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하셨다가 마지막에 계속 캔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그 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다고, 실습생을 받는 게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집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실습 기간으로 선정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4살, 6살 아이를 둬서 동네 친구들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좀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좀 더 애들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얼굴을 알고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저한테 떼를 부리거나 아니면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 와서 자꾸 아이들이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습 지도 선생님께서 계속 좀 단호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점이 처음엔 어려웠고, 제가 상담 심리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맡은 만 2세 반에 남자애 4명, 여자애 3명, 그리고 거의 12월생이라서 좀 더 어린 느낌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 남자아이가 약간 문제 행동을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와서는 계속 바닥에 머리를 찍는다거나, 그래서 막 들어 눕거나, 근데 순식간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놀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계속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엄마랑 같이 등원한 날은 그 문제 행동이 좀 더 커지고, 아빠와 등원한 날은 그냥 보통 아이들하고 섞여서, 그걸 보니까 제가 상담 심리학과다 보니까 저 부모님이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불편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계속 수용해주는 편이었거든요. 1, 2주 정도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계속 그런 문제 행동을 더 크게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1, 2주에는 거의 그랬고, 근데 선생님, 지도 선생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를 딱 지어서 행동하니까 그 아이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다시 다른 애들하고 함께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좀 더 어린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이라서 좀 더 수용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정말 다가 아니구나. 아이들 안에서 얘가 배워야 되는 규칙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교사로서 실습 기간 학생이긴 하지만 교사로서 좀 더 얘한테 그런 거에 대한 규칙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구나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실습 기간이 봄이라서 아이들하고 소풍도 많이 가고 산책도 매일매일 다니고 그래서 정말 실습 기간 동안 즐겁게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내면서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는 실습 일지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쓰시는 일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런 게 너무 많으셔서 가정형이라서 저는 그리고 15인밖에 안 되는 작은 어린이집이라서 선생님들이 좀 쉽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업무가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 케어하는 시간 외에 다른 끝나고 나서는 거의 업무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어린 영화이기 때문에 청소랑 청결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신경 쓰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칼같이 하셨던 선생님들 따라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실습 기간 끝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선에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선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선을 그어줄 수 있어서 좀 아이를 양육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실습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